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오늘 뉴스포커스는 화면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테너트들이 서비스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이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룸쉐어 일종의 룸쉐어. 룸메이트인데 계속 생각이 바뀌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예술계통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거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이 대화는 제34대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 회장 측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인회 간 진실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일 가진 2차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조성환 사무총장과 최홍경 변호사 간에 오간 이 대화 내용이 귀가 번뜩 뜨일 만큼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만일 일부 입주자들이 서브리스를 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뉴욕 한인회 간의 최대 고민거리인 세입자 관련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뉴욕 한인회 간 진실규명위원회 2차 회의에서 민승기 회장 측 한인회 조성환 사무총장은 이처럼 한인회관을 살펴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사 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세입자들이 룸쉐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최홍경 변호사가 확인해 준 것처럼 세입자들이 서브리스를 주고 있다면 뉴욕 한인회 간 세입자 중 서브리스를 준 사람의 경우 세입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실규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이 회의에 참석한 임대중 변호사도 현 뉴욕 한인회 간의 세입자들이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이들 세입자 권리는 박탈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또 현 세입자들의 거주 기록을 낱낱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그 전에 누가 살았고 얼마나 살았고 또 언제 렌트가 끝나는지 등 임대 기록을 조사해 본 뒤 이들 기간 중에 공백 기간이 너무 긴 경우는 또 다른 세입 박탈 조건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어 뉴욕주 주택국 지역개발실 DHCR에 이와 관련된 임대 기록을 확인하고 각 세입자들이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뉴욕 한인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But to find that out, we have to trace the history. You know, like the 공사 history, tenant history, the 가족 history of the tenants. So residence마다 그 역사를 조사하고 check by residence. So we have to be very clear about who was the person before, what was the date, the end of one person's tenancy, the beginning of another. Because if there's too large a gap, that is also a violation too. So all of those little details. So like the officer of CAGNY has to get the documents from the New York State and government agencies. The state 기관 이름이 DHCR, 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 뉴욕 한인회 간의 시세, 수익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는데 진실규명위원회 전문위원인 이재철 공인 부동산 중개인은 렌트 수익만으로만 본다면 회관 가치는 $200만 달러도 채 안 된다. 하지만 이곳의 자산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호텔을 짓는다면 그 가치 창출은 굉장히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재철 공인 부동산 중개인은 이어 맨해튼 4성에서 5성 호텔의 경우 각 객실당 $75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며 뉴욕 한인회 간의 경우 8만 스퀘어피트 규모로 이곳에 150개에서 200개의 객실을 건축한다면 단순한 계산으로도 한인회 간의 자산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뉴욕 한인회 간의 2년간의 결산 내역과 회관 구입 배경, 이해 등이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뉴욕 한인회 간의 결산 보고는 조성환 사무총장이 조사했으며 이에 따르면 현 뉴욕 한인회관은 매월 4만 2천에서 3천 달러 정도가 고정적인 수입으로 잡히지만 부동산 세금이 연 20만 달러, 또 거의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고질적인 엘리베이터 관리비인 연 18,000달러, 32대 한창현 회장 때 융자한 금액 지출로 매달 7,000달러를 제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는 실정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7월 1일 쿠바와의 대사관 개설 합의를 공식 발표한 데 이어 13일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하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외교 상대는 북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다시 부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적국으로 분류한 이란, 쿠바, 북한 가운데 이제 북한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의 남은 임기 동안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무부는 14일 북한이 미 핵화와 관련해 진정성이 있고 신뢰할 만한 태도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 핵 문제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질의에 대해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이란 핵협상 타결은 우리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국가들과도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그러나 이란과 북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산 원유가 다시 세계 시장에 풀리면서 미국의 운전자들도 적지 않은 경제 효과를 누릴 참입니다. 경제 전문 방송인 CNN머니는 미국의 휘발유 값이 연말쯤 1갤런당 $2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14일 예상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누린 갤런당 $2 미만의 호사를 1년 만에 다시 만끽하게 되는 셈입니다. 유가 전문 단체인 휘발유 가격 정보 서비스의 수석 전문가인 톰 클로저는 미국의 노동절인 9월 7일이 지나면 월 평균 갤런당 10에서 15센트 정도 하락하다 12월께 많은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 또는 그 미만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1995년도 이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7월 원래 회의가 14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16일 롱아일랜드 미들아일랜드 골프장에서 열리는 뉴욕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기금 마련 골프대회에 대한 협의와 함께 한인 정치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 논의와 직능단체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여름철 야유회 일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상호 의장은 뉴욕타임즈 내일업계 실상 과장보도 사태 때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의 발빠른 조치 덕분에 크게 완화된 뉴욕주 내일법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며 제2의 한인 정치인 배출을 위해 직능단체 협의회가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원래 회의에서 발표된 직능단체별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뉴욕한인 건설인 협회는 폴 벨론 뉴욕 시의원을 통해 건설인 기능 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뉴욕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는 9월 5일과 7일 플러싱에서 드라이클리너스 미주 총연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전쟁 참전 당시 입었던 군복을 입고 마지막 길을 가고 싶다던 미국의 퇴역 군인의 소원이 지역 해병대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호의 덕분에 이뤄졌습니다. 13일 시카고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해병대 소속으로 1951년도부터 한국 전쟁에 참전한 빈스 모란토 씨가 지난 6일 시카고 근교 데스 플레인의 한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는 미 해병대 군복과 군모, 군화 차림이었고 군복에는 당시의 계급장과 소속 부대 표지, 특별 기능장, 배지, 리본 등이 달려있습니다. 모란토는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웠던 시절과 군복에 대한 애착을 보였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탓에 잃어버린 물품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수소문에서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모든 부속품을 다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해병대 모병 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 소식을 들은 전현직 해병대원들이 자신의 메달과 배지, 리본, 허리띠 장식 등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군복 바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모라토는 64년 전 모습으로 무덤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앨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앨런 의장은 15일 미 하원 금융위원회 하반기 통화정책 청문회 출석에 맞춰 제출한 성명에서
경제 상황이 현재 기대대로 전개가 된다면 연내 어느 시점에 연방 기금금리를 인상하는데 적절한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을 이끄는 앨런 의장의 성명에서 기준 금리 인상이 금융위기의 트라우마로부터 미국 경제가 얼마나 치유됐는지를 시사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앨런 의장은 그러나 연방기금금리 인상을 위한 초기 조치가 지나치게 강조돼서는 안 된다거나 연방기금금리가 처음 인상된 뒤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완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 역시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